신용 잃은 남편이 부인에게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부인이고,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바로 부인이다. 평소 부인에게 신용 잃은 남편들이 다시 신용을 얻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나를 많이 찾아온다. 그런데 요즘 부인들은 생판 모르는 남의 말은 잘 들어도 한번 신용을 잃은 남편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인들은 그래도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인데 하면서 잘 참고 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던가.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극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신용을 잃은 원인은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를 것이다. 물론 외도를 하거나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날렸거나 몰래 주식을 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등 치명적인 잘못이 아니라면 대개 부인들은 용서를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불화의 원인은 뭐니 해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부부지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것이 있다.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의논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부인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남편들이 부인에게 신용을 잃는 가장 큰 원인이다. 부부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정은 저절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부지간의 신뢰는 가정의 행복과 바로 직결된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원이나 공무원처럼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는 원만하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상황이 다르다. 이때는 여건상 부부 지간에도 충분한 의논이 오가야 한다. 그래서 월급쟁이 부부와 사업가 부부의 생활은 아무래도 다르다. 상대적으로 월급쟁이는 생활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적지만 많은 수입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사업과 장사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도 있지만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일전에 30여 년 동안 직장을 다녔던 한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고민 끝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별탈 없이 무난하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회사를 떠나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그의 나이는 겨우 50대 중반에 불과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회사가 그에게 더 이상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회사를 퇴직하기 1년 전부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다. 선생님, 저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다. 다만 그의 눈빛을 보자 자신감에 차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직장에서 IT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는 그 일을 퇴직 후에도 계속하고 싶어 했다. 부인과는 의논을 했나요? 어떤 대답을 하던가요? 아직 집사람과는 의논하지 않고 주위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찬성을 하던가요? 반대를 하던가요? 어려운 때인데 사업하지 말라고 극구 말렸어요.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부인이고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바로 부인인데 어째서 남과 의논을 했나요? 제 생각에 부인과 의논해서 찬성하면 하시고
만약 부인이 반대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는 나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렇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몇 달이 지난 후 부인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 퇴직 후 차린 회사가 꽤 잘 됐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퇴직 후의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부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부인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30%와 부인의 적극적인 지지 40%가 합쳐지고 대자연의 에너지 30%가 더해져 100%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었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다시 부인의 지지를 받아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나는 대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대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남편들은 부인과 먼저 의논하지 않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과 의논한다. 남편이 그들에게 뭔가 조언을 구하려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들이 만약 경기가 좋지 않으니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감행했다면 무조건 그 사업은 100% 망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도 전에 불안 심리로 인해 이미 외부로부터 열정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인 것이다. 반대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부인과 의논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부인이 뜻밖에도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성공 확률은 몇 프로일까? 100%이다. 왜 그럴까? 부인의 에너지가 바로 그 사업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인이 사업하는 것을 반대했는데도 감행했다면 어떻게 될까? 망할 확률은 100%이다.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혹자는 무슨 개변인가 하겠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사람은 주위로부터 힘을 빌리려고 하는 반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말하는 대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와 먼저 의논을 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분명하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의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반대를 하면 무조건 승복하고 허락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신과 의논해준 상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시간을 내서 해준 말을 소중하게 경청해야 한다. 자신에게 의논을 내어주고 의논해준 사람의 한마디는 매우 중요하다. 말은 곧 에너지이다. 내가 누군가와 상의를 했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함이다. 의논해놓고 나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할 것 같으면 애초에 의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방법이다. 이 같은 대자연의 법칙은 평생 머릿속에 되새기고 있어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선생님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는 삶의 진리이자 대자연의 법칙이므로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간과하면 당신에게 성공이란 없다. 부부 사이에서도 시간을 내어 무슨 일이든지 의논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이것이 신용을 잃은 남편이 신용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또한 대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방법이기도 하다. 부부가 자주 대화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은 부자가 될 것이다.